안녕하세요. 여성의당 비정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여성의당의 37일간의 창당 과정부터 창당대회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총선까지 그간 정신없이 달려온 순간들 뒤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감없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담겨서 여성의당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작가이자 여성의당 당원 이민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김진아 공동대표 그리고 진숙 여성의당 서울시당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각자 소개해주세요. 저는 여성의당 공동대표 중 1인이자 중앙선대위원장이자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진아입니다.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이지원 후보님 보좌하고 있고 선대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숙. 네, 진숙이네요. 네. 제 이름 진숙입니다. 진아 진숙. 네, 지금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전국이 선거운동 모드이긴 한데 평소에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은 여성의당 등장이 좀 시쳇말로 갑툭튀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쩌다 나왔는지 저도 이제 현생이 바쁜 일반 당원으로서 그 시작을 잘 모르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간 탄생 설화 같은 이런 얘기를 한 번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이런 얘기가 또 중요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쯤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여성의당이 창당된다라는 얘기를 SNS에서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맨 처음에 보게 됐어요. 한 2월 초 이때쯤에. 그러다가 어떤 저의 팔로워분이 여기 이민경 작가님도 이민경 작가님도 들어와 있고 윤김지영 교수님도 있고 하면서 선생님도 같이 들어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 하고서는 카톡방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가 한 2월 한 10일 전이었는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죠. 진숙님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저도 카톡방 들어간 거는 2월 10일보다 이후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익명의 페미니스트들한테 소문을 듣고 뭐 여성의당 같은 거 만든다고 한다. 웅성웅성. 제가 딱 그 사람이거든요. 정치에 별로 관심 없고 좀 선거운동 기간 이런 것도 원래 잘 모르고 저는 그냥 여성 의제만 바라보고 달리면서 뭐 시위, 청원 이런 건 익숙했지만 뭐 기성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치 까막눈이었는데 여성의당을 만든다길래 혹시 여성을 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까 걱정돼가지고 내가 직접 가까이에서 좀 관찰도 하고 개입할 때 있으면 열심히 개입해서 영향력을 좀 발휘해야겠다 하고 왔어요. 그렇구나. 민경 작가는 언제 처음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 소식을 2월 2일에 제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알았어요. 2월 1일에 사실 창당 결의가 되고 막 이랬다는 그 신화를 들었는데 2월 2일에? 갑툭튀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는 생각보다 빨리 알았네요.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대구에서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그중에 한 이제 수강생이 김주희 씨입니다. 네, 지금 우리 비례대표 후보 네. 4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뒤풀이 자리를 가지는데 주희 씨가 이제 안타깝게도 그때 참여를 못하고 서울에 얼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왜 가냐고 했는데 이제 뭐 굉장히 비밀스러운 얼굴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흥분한 기색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그 저희 아시는 또 선생님이 이런 걸 하는데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주희 씨가 참여하는 그 행사가 그 행사더라고요. 같은 이제 여성의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돼서 그럼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진아님이 영업을 당하신 것처럼 이제 제 이름을 듣고 오실 분들이 있겠거니 하는 것도 있고 저도 이제 진숙님처럼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저도 가야겠다. 그리고 여성 문제 이제 기성 정치를 이제 한다면 당연히 제가 가서 이제 힘을 실을 수 있는 부분 실어야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2월 3일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모임에 참여하면서 발기인 대회는 저는 못 갔는데 그때부터 일단은 합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에 제가 아까 참석하지 못했다는 여성의당 발기인 대회가 여성 플라자에서 열렸다고 들었는데 두 분은 가셨죠? 네. 네. 그래서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그때 진짜 뜨거웠어요. 그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전부터 뭐 다른 창당 준비위원장님 만나고 했지만 솔직히 발기인 대회 갈 때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여기 누가 하지? 여기 도대체 여기 누가 있지? 그렇죠. 또 뭐 기성세대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또 이것도 20대들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닌가? 네. 내가 가서 좀 봐야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발기인 대회 갔는데 그때 있었던 어떤 하나의 사건을 목격을 하면서 저는 마음이 이렇게 확 바뀌게 됐거든요. 진숙 씨는 어땠어요? 그 사건이 뭔지 되게 궁금한데 일단 네, 물어보셨으니까 답하자면 저도 그때 사실 발기인대회 갈 때 뭐 일단 일이 많이 급해 보여서 일단 발기인대회도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것도 있지만 맞아요. 그때 한 300명 막 이름이 필요하다, 모아야 된다, 맞아요. 막 그런 어떤 급한 그런 상황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간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사실 마음속에 더 큰 목적은 발기치즘은 내가 뜯어 고친다. 무조건 뜯어 고쳐야 된다. 그때 당시에 제일 논란이 됐던 맞아요. 게 되게 굵은 글씨로 여성의당은 모든 폭력과 차별에 반대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걸 보고 다들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발기인 대회에서 발기 취지문이 밝혀지기 전에 그 전전날인가에 이게 기사화가 되면서 그 전문이 여성신문에 공개가 됐었어요. 근데 저는 발기 취지문을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작성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거든요. 좀 귀찮기도 하고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체크를 안 했는데 막상 그게 공개됐을 때 진숙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폭력에 그냥 반대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좀 두루뭉술하게 나온 걸 보고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발기인 대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때 제가 느꼈던 현장의 분위기는 막 분명 사람들도 많고 막 서로 얼굴 잘 안 쳐다보고 다 같이 앞만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긴 했는데 마이크가 막 오갈 때마다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테이블을 막 사람들이 하면서 이거 안 돼요. 막 이런 말투로 점점 언성이 막 높아졌는데 토론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를 처음 작성하신 뭐 기성세대 페미니스트 분들께는 아니 모든 폭력과 차별이면 당연히 여성을 향한 모든 폭력과 차별이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같은 요즘 세대 페미니스트들은 가가지고 막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가가지고 이거는 진짜 오해 소지가 엄청 커질 수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왜곡될 수 있고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로 아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게 몇 시간이나 토론이 필요했던 그쵸. 거예요. 발기인 대회가 한 1시 이때 시작됐는데 끝난 거는 한 뭐 4, 5시 이때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되게 사실 다양한 세대 분들이 오셨거든요. 막 지방에서도 오시고 그때 이경욱 후보님은 경남에서 오셨었어요. 그래서 막 치열하게 근데 그 자리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리고 토론이 이루어지다가 그것이 뭔가 어떤 합일점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막 수정을 했어요. 제가 막 또 가서 막 이렇게 막 수정한 거를 막 그 자리에서 막 반영을 해서 스크린에 막 띄우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니까 뭔가 이게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사건이란 것이 그 자리에서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고 그것이 그 자리에서 또 공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처음 경험을 했고 뭔가 여기에 나쁜 뜻이나 아니면은 뭔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욕망만을 가지고서는 이 여성의당을 만들려는 게 아니구나. 기성세대들도 선배들도. 그래서 그걸 확인하게 돼서 그 뒤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저도 발기인 대회 참석은 못했지만 후기를 들었었는데 들었어요? 네, 들었죠. 저는 주변에 페미니스트가 많답니다. 반응이 궁금해. 되게 비슷했던 거는 이제 진아님이나 진숙님처럼 이런 기성 정치 대 우리가 하고 있던 뭐 청원이라거나 기존의 어떤 온라인 정치를 이분화해서 기성 정치에 대한 의심이 있고 온라인 정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 여성의당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굉장히 또
의심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발기인 대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날 일정이 겹쳐서 참석을 못했지만 저도 이제 후기를 보고 있었고 또 주변 동료들로부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되게 그날 발기인 대회 덕분에 온라인 정치가 오프라인 정치로 나갈 때 보통은 왜 연구 같은 것도 보면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이 아무리 격렬해도 오프라인 운동으로 잘 안 이어진다는 얘기가 그쵸. 많이 있거든요. 연구 결과로도 말하자면 그게 그 효능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성의당의 그날 발기인 대회가 말하자면 온라인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이 오프라인 정치로부터 두려워하는 어떤 게 좀 해소된 국면이었다고 느낀 게 많이들 후기로 두 분의 느낌처럼 네. 아,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다 하는 방식이 이게 반영이 좀 되는구나 하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때가 좀 어쨌든 티핑 포인트가 돼서 맞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자. 그래서 한번 당원을 정말 모아보자. 네네.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발기인 대회가 그렇게 무사히 끝나고 본격적으로 창당을 위한 당원 모집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진숙님처럼 사실은 현실 정치, 기성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하는 정치는 좀 다른 방향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알게 된 게 창당을 위해서는 최소 5개 시도당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 시도별로 1000명씩 당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당이 이제 불과 열흘 만에 6000명이 모였어요. 박수 칠까요? 사실은 한 2주 정도 안에 모으면 될 거다. 뭐 그것도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이었지만 그래도 한 2주 정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 계산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가 거기서 또 훅 날아간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았던 거는 한 일주일 남짓 됐던 것 짧은 같아요. 기간이었죠. 네. 당원 모집 과정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 계산이 약간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굉장히 드라마틱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진숙님은 어떻게 하다가 서울시도당 위원장이 되셨나요? 갑자기. 저 이 질문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 어쩌다가 근데 됐지? 다들 비슷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 발기인 대회까지만 가서 발기 취지문만 바꾸고 나올라 했는데 그리고 뭐 창당만 딱 시키고 빠져나올라 했는데 갑자기 또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저는 그때 시도당별로 창당을 해야 되니까 그 워크숍 때 이렇게 책상을 나눠서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사람이고 제가 그때 조금 며칠 더 일찍 들어와서 일손 부족하다고 해서 조직국에서 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어요, 대화를. 근데 굉장히 거기에 저처럼 어린 사람은 별로 없었고 별로 없었거든요. 네,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제 막 진행을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초반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창준위원장 그 3명의 공동 창준위원장이 되고 갑자기 제가 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진숙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당 위원장분들도 굉장히 연령이 좀 젊다고 해야 되나? 네, 제 또래도 없어요. 다 이렇게 20대 분들이시라서 오히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력이 좋았던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온라인상의 어떤 소위 화력이라고 말할 만한 그 청원 인원을 모은다거나 하는 거가 또 사실 오프라인에서의 이 당원 모집은 또 다른 그렇죠. 문제죠. 그런데도 전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이 온라인 정치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당원이 이렇게 모이더라는 것? 왜냐면 청원해주세요 해서 청원은 할 수 있는데 혹은 청원합시다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기부금도 말하자면 몇만 원씩 낼 수 있는데 당원 가입서라는 거는 이 온라인 페미니스트 세대한테 굉장히 두려운 것? 혹은 걱정스러운 것인데도 이제 이렇게 6,000 당원이 모였다는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온라인에서 엄청 막 홍보도 하고 막 이랬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되게 역부족이다, 힘에 부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쵸. 있을 때 갑자기 그 각 시도당에서 자기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막 그런 막 카드 뉴스라던가 막 웹툰이라던가 이런 게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고 막 알아서들 해시태그 막 해가지고 해시태그 어떤 거 있었더라? 뭐 내가 여성의당에 가입한 이유, 뭐 여성의당 창당 이런 해시태그 그런 거를 알아서들 막 해주시니까 너무 감동적이었고 제 할 일이 좀 줄어드니까 좀 편하기도 했고 서울시는 어땠어요? 준비할 때? 사실 저는 초반에부터 서울시는 뭐 1000명 안 모이겠어? 뭐 다른 데는 좀 어렵겠지만 서울시는 좀 쉽게 모이겠지 하는 생각에 초반에 기간이 또
길게 우리가 잘못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알아서 모이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기간이 짧아졌을 때는 저도 막 점점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분들께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막 릴레이를 만들어서 하시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다 못해 막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하는 익명의 오프라인 페미니스트들의 멋진 점이 이런 자발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신 덕분에 저는 서류 처리만 진짜 죽어라 아침부터 새벽까지 정말 그 서류 처리하는데도 시간 꽤 오래 걸렸죠. 약간 오래 걸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서울시당 일을 시작하고 그냥 몇 주 동안 그것만 했어요. 아침 9시부터 노트북 앞에 딱 앉으면 새벽 4시까지 거의 밥도 안 먹고 그거 했어요. 정말 너무 서울은 특히나 쏟아져 들어와서 다른 시도당 분들이 기한 내에 막 겨우 1000명 채웠다 하면 그때 이미 서울시당은 2000명 다 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 쏟아져 들어오니까 처리한 당원 가입을 처리하는 거가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 그래서 솔직히 등록 전날은 이제 좀 나중에 들어와도 되는데 좀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경 작가님이 23일에 당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지 선언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엄청 급박한 정말 누군가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했던 그러니까 부스팅이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민경 작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는 당원 가입했다 막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힘이 됐어요. 제가 저도 당원 제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때 등장을 정말 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날이 이제 이수정 교수님께서 당원은 아니시지만 같이 함께 해주시더라 하는 말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던 때인데 저도 이제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당원 가입이야 진작 결심을 했지만 그걸 공표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이제 어떤 대중동원이 필요한데 어떤 시점에 내가 이걸 한다고 말해야 이 말하자면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나는 지켜보겠다, 나는 온라인 페미니스트지 오프라인 정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변곡점을 이렇게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 계획이 있었어. 그럼요. 제가 괜히 저는 정치를 몇 년 했는데 역시 저 나름대로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내 활동을 하기엔 제가 이제 작가라는 이제 직업 때문에 제 개인적인 서사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 안에 이제 올인해서 일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최대한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23일에 그 날이 제가 이제 진숙님 얘기를 듣고 재밌다고 이제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느낀 건 되겠지 하거든요. 보통 이 당원 모집도 총공이나 청원의 화력을 보자면 안 될 게 없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오프라인 정치로 넘어오는 일이 참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청원의 화력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안 하더라도 누군가 당원 가입 안 되겠어? 하고 이제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온라인 페미니즘을 하던 사람들은 그런지 한편으로 나는 온라인 페미니즘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오프라인 정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 간극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약간 우려스럽게 이대로 못 모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과 혹은 이제 각자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 같은 당 가입은 무섭지만 그래도 안 모이겠어? 하는 사실 그럼 누가 안 하면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제가 이거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 약간 누그러져서 이제 그 의혹이 약간 누그러져서 이 사람도 한다더라. 왜냐면 저는 이제 자생적으로 계속 출판 활동을 해온 페미니스트니까. 그래서 그러면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타임라인을 이제 보면은. 맞아요. 반응이 되게 그 뒤로 가입을 나도 빨리 해야겠다. 되게 그때가 급박한 시기여서 그렇죠.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3, 4, 50대들은 창당 주비위원 이런 것도 하고 중앙당에서 사무국 이런 거를 꾸리시면서 좀 조직 운영이나 창당에 필요한 서류 준비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저도 거기에 결합을 해서 좀 뭐 기획실장으로 일도 돕고 근데 저보다 먼저 콘텐츠실이 꾸려져 있더라고요. 한 2월 초부터 자발적으로 이렇게 업계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와주셔서 준비가 이미 돼 있는 상태라서 저도 그분들하고 결합을 해서 되게 빨리빨리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로 동영상 같은 것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거의 기성정당보다도 훨씬 더 완성도가 좋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 사람들이 되게 여기 사람 되게 많고 뭔가 번듯하게 뭔가 갖춰져 있나 보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거 아니고 몇 명의 이 고급 인력 업계에서 이미 프로로 일하시는 분들 몇 명이 참여를 해주셔서 되게 완성도 높은 콘텐츠, 비디오 영상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저도 그 영상이 언제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보셨죠? 예, 봤어요. 말하자면 그 여성의당을 알리는 영상이 이제 트위터 상에서 바이럴을 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좋은 반응들과 제가 느꼈던 것이 제 작업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한데 여성의당 그 영상도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이제 여성 내부의 다양성을 많이 보여준다는 점. 그래서 되게 이제 나이대라거나 뭐 기혼 뭐 비혼 여부라거나 어떤 뭐 지역색이라거나 하는 부분들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영상을 보고도 사람들이 이곳이 좀 어떤 다양한 의제들을 반영을 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6,000명이 모였고 당원 가입서를 이제 정리하시면서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당원의 90%가 1, 2, 30대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던가요? 민경님은 그럴 거라고 좀 생각은 했나요? 그러니까 10대, 20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야 또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도 했지만 저는 되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계속 앞에서도 말하지만 온라인 정치가 오프라인 정치로 그냥 그 힘이 이어지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뚝 꺾이는 그 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로 잘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 힘은 기성의 원래 여성운동 하던 선배님들도 힘을 보태주신 게 맞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바텀업이잖아요. 밑에서부터 이제 풀뿌리 운동을 온라인으로 하던 방식을 오프라인으로 해보자라는 어떤 결심들이 넘어와서 당내로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또 새삼 고무적이더라고요. 이제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2015년 무렵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페미니즘 하면서 그렇죠. 직접 행동주의를 기조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 기조를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어간다는 점이 그 용기 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막상 그렇게 서울시당도 다 계산을 하잖아요. 네. 뭐 연령대별로 이렇게 했을 때 어땠어요? 진숙님은 보시고? 저는 사실 뭐 처리하는 와중에 보면은 거의 다 나이 든 사람은 별로 생각보다 없고 정말 뜨문뜨문한 만큼 없고 사실 나이 든 분들도 약간 뭔가 따님이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번에 메일을 보내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예상은 조금 했는데 그래도 그 통계를 딱 돌렸을 때 갑자기 짠! 하고 나왔는데 뭐야 90%?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현실 정치라는데 10대, 20대, 뭐 30대가 이렇게까지 참여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정당 가입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르르 한다는 게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 그게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우리한테 여성의당이 간절했는지. 이 시점에서 딱 뭔가 흐름을 바꿔줄 만한 것, 청원이나 시위랑 동반할 또 다른 추동력, 또 다른 힘 같은 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했다는 거가 그때 딱 느껴지면서 되게 감동했어요. 나처럼 간절했던 사람이 이렇게 수천 명이 모였다니 하면서. 맞아요. 뭔가 막 들끓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어떤 이런 열망들, 절박함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창당준비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좀 조직을 조금 만들어주니까 이게 이렇게 확 뭔가 정말 성립이 됐잖아요. 이것이 잘 너무 이루어져서 사실 그전에는 뭔가 이런 합이 없어서 뭔가 시도는 많았지만 엎어지기도 하고 뭐 조직이 있었지만 모이지 않고 사람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루어져서 저도 너무 기쁘고 또 중앙당에 있었던 그때 뭐 40대, 50대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확 모이는 걸 보고서는 정말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도 한 5, 60대도 한 30%는 되겠지 했는데 막상 딱 열어봤을 때 1, 2, 3세대가 90%인 그 숫자를 보고서는 또 생각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건지. 맞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놀랍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자면 어떤 얼굴을 드러내는 것도 이런저런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로 두렵고 어렵고 꺼려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정치에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투표구를 보태는 거는 할 수 있더라도 이름을 걸고 당원 가입하는 게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저력이 낯설지 않기도 한 건 원래 독립운동 같은 것도 어린 여성들이 많이, 그러니까 정말 젊지 않고 어린 10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여성들이 주도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 힘이 기성 정치의 힘으로 옮겨가기는 어려웠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번은 그게 잘 보여진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낯익고 또 한편으로는 낯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월 8일이 드디어 창당대회 날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회나 모임이 이제 금지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라이브로 중계를 봤어요. 아, 진짜요? 네. 노래도 듣고 네,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현장 분위기 어떠셨는지 공유를 부탁드려요. 저는 그 창당대회를 콘텐츠실하고 같이 준비를 하는 입장이어서 우리는 장비 세팅하고 막 이러면서 막 실장님들이 뛰어다니고 하는 거를 저는 옆에서 보면서 막 간을 되게 졸이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오디오 사고가 나서 초반에 막 오디오 안 들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내부에서는 패닉이었죠. 누가 그랬겠습니까? 거기 현장에 있던 또 이 불성실한 남자 직원분이 역시 또 실수를 해서, 하지만 그걸 또 우리가 또 커버를 해서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진행을 했죠. 그때 어땠어요, 진숙님은 보시기에? 저는 그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수락하는 연설문들 있잖아요. 당대표분들 10대부터 60대까지 쫙. 맞아요. 그거 듣는데 사실 그날 거의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감동이었어요. 한참 동안 앉아서 몇 분 동안이나 연설을 듣는데도 너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감동이었어요. 10대, 20대, 30대 분들은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언어를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얼굴을 드러낸 사람들이 말을 한다니 우리가 진짜 뭔가 밖으로 나왔다는 그렇죠. 그런 감동도 있었고, 또 하나의 감동은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의심 많은 세대. 그렇죠. 저는 굳이 뭐 기성 세대 페미니스트들과 뭐 굳이 함께 해야 하나? 뭐 거의 이 정도? 별로 안물 안공 함께 갈 수 있을까? 네네. 이런 정도였는데 막상 그 사람들이 직접 써온 글을 직접 말을 하는데 제 가슴을 막 너무 울리는, 저랑 똑같은 언어로 이야기하고 저랑 똑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다가 저랑 똑같은 고통을 느꼈고 겪었고 저랑 똑같은 목소리로 분노를 하는데, 그게 뭔가 저한테 어떤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 저 사람들 나랑 진짜 나랑 같은 여성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진짜 손을 잡고 함께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날 그 자리에서 공동대표 중 1인으로 그 무대에 올라가서 뭐 수락 연설을 하고 했지만, 저도 사실 믿기지가 않고 내가 왜 여기까지 내가 왜 여기에 올라와 있지 막 이런 상태였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좀 그 순간에 울컥울컥 했지만, 이걸 또 우리 부모님이 보고 있다, 라이브로. 그래서 나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팀 보스의 그 완전 현란한 무대 어땠어요? 그거 제가 막 너무 한 팀 우리 좀 섭외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뒤로 막 이렇게 진짜 섭외한 선생님 거거든요. 아이디어였어요? 네. 너무 잘하셨다. 네, 그 전에 엘도라도 팀이 막 이렇게 공연하고 한데 반응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이 댄스 크루 불렀으면 좋겠다 해서 섭외를 했죠. 제가 스왑 공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를 일하느라 뭐 우리 다 놓쳤잖아요. 네, 하나도 못 가고 뭐 주변에서 야 여기 여성의당 행사니까 제발 좀 와 막 이렇게 해도 나 스왑 가는데 이러면서 막 가고, 그래서 너무 부러웠는데 제가 그날 되게 앞줄에 앉아서 팀 보스 공연을 봤어요. 또 나 자기가 소리 지르는 거 다 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이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 기억이 나. 저 되게 점잖게 박수 치고 이렇게 했어요. 점잖게. 저 그날 현장에서 너무 재밌었던 게 앞줄에 되게 기성세대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 보스 팀 분들이 엄청 카메라 잡아먹는 눈빛이랑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막 촥 하면서 그런 걸 계속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앞에 너무 점잖게 막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뒤에서 막 젊은 세대들도 그 분위기에서 어쩔 줄 모르고 뒤에서 막 뜨거운 막 열광이 느껴지는데 그냥 막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박수 치고 더 열광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점잖았네요. 그래서 저 속으로 너무 웃긴 거예요. 공연도 너무 멋진데 그 섞이지 않는 반응과 그 와중에 팀 보스 그분들 너무 프로 정신이 확실하셔가지고 아무리 그 중간에 정적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저 약간 뮤직뱅크 촬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줄 막 딱딱 맞춰가지고 멋있더라고요.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 후기 보셨어요? 후기 봤어요. 그래서 주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는 이제 그때 뭐 일을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분 봐서 제가 또 놓쳤네요. 팀보스. 저도 수학을 가지 못한 사람인데 네, 갑자기 거기만 신경 쏠려서 네, 창당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말하자면 여성의 세대 간 연결이라는 게 요원하잖아요. 항상 이런저런 이유로 엄마랑 딸도 항상 그렇고 뭐 혹은 이 세대 간 연결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지도 않고 자주 지워지고 혹은 뭐 서로 불신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교수와 학생도 항상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이 대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결성을 봤다는 후기가 이제 많았고 그리고 뭔가 되려나 보다 하는 그런 뭐랄까 기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질에 실망하거나 기대를 걸지 않으려는 게 여성들의 습관이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 그런데 여기는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 하는 마음들이 보여서 또 좋았고 저도 이제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런 후기를 또 봐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때 이제 창당대회 있고서 그 공보물도 이제 많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공보물 집에 도착하셨나요? 네 저는 집에 잘 안 집에를 가요. 안 가서 아직 빨리 집에를 가서 네. 그 이 굿즈인데 이거 예, 일생의 팬이 네. 굿즈인데 이걸 득템하셔야 됩니다. 득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공보물의 페이지와 사이즈가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제작됐는지 제작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제작기는 누군가가 난입하기로 했는데 이 순간에 요거는 진심님이 꼭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할 말이 많아. 우리가 공보물 작고 소중한 공보물이 완성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 선거 전략 실장님 이진심 실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어서 말을 하자면 그 공보물이라는 게 12장으로 기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엔 막 12장, 막 8페이지 막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김문수 대표님이랑 처음에 그냥 8장 해 이러길래 절대 안 된다고. 이거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다 보여줘야 된다 이러면서 12장으로 갑시다 이랬는데 20억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하기로 했어. 하고 우리도 사람들한테 후원금 얘기도 하고 하자. 그러면 되겠지 라고 했는데 8장으로 줄었고 8장도 얼마였죠? 얼마였더라? 8장도 아무튼 10몇억 했었어요. 그 미련도 말씀해주세요. 8장 얼마나 양보하기 힘들었는지. 막 싸웠어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나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 12장이 담는 것도 난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담은 건 아니긴 한데 내가 줬잖아 담을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거를 8페이지 그러니까 8쪽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로 하자 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막 생애 주기별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쫙 펼치면은 쫙 네, 나오는 막 10대 막 20대 막 80대 막 쫙 이렇게 펼치긴 그걸로 했는데. 이렇게 딱 펼치면 이 여성 해당 장난 아니다 이렇게 딱 받아볼 수 있는 거였는데 또 돈이 없네. 또 돈이 없어. 돈이 안 모여 포도알이 그때. 그래서 그 다음 몇 장? 김진아 대표님이 저한테 4장으로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4장 안 된다면서 내가 또 4장만큼은 안 된다면서 막 그랬는데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시간은 다가오지 이래갖고 그러면 일단 8장으로 하되 4장짜리도 한번 기획해봅시다 이래갖고 그렇게 내 마음의 미래를 내려놓지 못하고 콘실은 그러니까 콘실은 그거를 두 개를 막 작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8장에서 더 이상 양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돈이 없는데 홍금이 뭐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4장 됐다. 4장이었어. 나갈 판이었어. 그래갖고 우리 4장으로 하자. 그래갖고 그래 4장에 이제 올인하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또 돈이 없지 뭐. 그 4장 하는데 돈이 얼마였더라? 4장이 그 4페이지. 그러니까 4페이지. 이렇게 그냥 약간 12억?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는 한 8억? 7억인가 8억인가 얼마였어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바로 현실 직시하고 지금은 직시를 해야 할 때다. 그래서 갑자기 알찬 한 장 막 이렇게 그게 양면으로 이렇게 하면 한 페이지 2페이지잖아요. 그래갖고 양면으로 2페이지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A4 크게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인쇄 업체도 와가지고 딜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가서 딜 보고 온나 이렇게 해가지고 3억 7천 이제 3억 7천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하기로 했어. 그래갖고 우리가 선금 지금 있는 것만큼만이라도 일단 주고 한 장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지.
포도알이 안 모였어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 그 크기에서 작고 소중한 이 크기가 이거 얼마고 이거? 엽서 크기 같은. 그걸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그 크기로 그 종이 재질로 하면은 1억 5천 5백만 원이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12페이지에서 이게 A4 용지 사이즈도 안 되는 한 장짜리로 줄어든 거지. 근데 그 와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그 후보자 서류 검토 해주는 거 그거 하러 오셨다가 그럼 공보물에 그 QR코드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다른 공보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다. 그래 이걸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완성된 게 우리 우모스파티.kr 들어가시면 상단에 이제 QR코드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찍으면 바로 온라인 공보물. 우리 아주 소문이 잦아요. 지금. 당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은 바로 4장짜리의 그 온라인 공보물이 쫙 나와요. 그렇게 이제 완성을 했죠. 네. 그렇지만 아직도 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4년 뒤에 4년 뒤 총선에서 내가 기필코 12장을 해내고요, 빨리. 자. 20억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나가주세요. 다시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예전에 진심 실장님이 너무 재밌는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이거 돈 이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는데 없어서 어떡해요 하는데 뭐 돈이 없는데 뭐 어떡하나 우리만큼 가성비 총선 하는데 없다 우리 완전 가성비 선거 치르는 거라고 진짜 조금 쓰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저분은 이제 큰 당에서 좀 돈 팍팍 쓰면서 해보셨기 때문에 맨날 처음에 엄청 욕심을 내고 막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막 하는데 우리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여성이 돈이 없죠.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4년 뒤에는 이제 임금 문제가 해결돼서 그러니까요. 조금 더 그래서 후원할 우리가 수 있도록. 돈을 또 공보물이 나가서 이제 1억 5,500을 공보물에 다 이제 썼기 때문에 지금 잔고가 지금 또 여기 빵원이 됐어요. 그래서 빵원이 돼서 여기부터 우리가 또 돈을 모아서 이진심 실장님 월급도 줘야 되고 여기 콘실에도 그쵸. 또 실비가 나갈 게 많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국회 입성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그냥 확 땡겨서 이분들에게 맞아요. 다 임금을 좀 넉넉하게 지급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진짜 모든 여자들의 임금을 만들려면 얼른 국회 들어가서 그렇죠. 법 제정해야 법 되는 제정해야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돈 없는 거 당연해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건 당연하고 이제 돈 만들어 봐야죠. 여자들 다 부자 되게. 4년 뒤에 진숙님도 국회로 가셔야겠네요. 네? 다음 뭐죠? 우리 이제 피리 부는 여성회당. 맞아요. 저희 피리 얘기하셔서 이제 피리 부는 여자들이라는 신간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완전 지금 감사합니다. 텀블벅 네, 마감 얼마 됐어요. 됐죠? 4천만 원 지금 정도? 네, 3,800만 원. 대박. 네, 너무 감사하죠. 이제 여성의 당이 존재 자체로 여성연대인 것처럼 이 책도 여성 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그때 이제 트위터에서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게 이제 19세기에는 빵과 장미고 21세기에는 파이와 피리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이 전 정말 맞다고 느끼는 건 이제 각자 빵과 장미에 파이와 피리가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책에서 피리를 쓰는 이유는 그 피리란 단어는 피리 부는 사나이의 이제 변용인데 그 피리를 불고 사나이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희 책에서도 여성들을 여성 간의 연대 속으로 좀 데려오고 싶다. 이성의 규범성이나 정상가족이나 가부장제 바깥의 어떤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고 싶다 하는 것으로 이제 피리 부는 여자들이라는 책을 만들고 또 거기서부터 또 파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파이가 있어야 피리 부는데 돈을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순환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파이와 피리라는 단어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의당은 또 누가 또 그런 또 카피를 또 썼나요? 그러게요. 그 트위터에서 굉장히 막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당이 말하자면 파이를 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파이와 피리가 파이를 팔고 파이를 팔다가 매기고 내가 파이를 대에 쓰고 그러시는 이제 김진아 작가님 대표님이 계신 것도 맞고 이제 현실 정치라는 것, 어떤 생활 안정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할 텐데 그게 완전히 뭐 피리라는 부분과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말하자면 지금 후원금 문제도 이제 이야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파이가 늘어나고 그걸 더 잘 분배하고 여성들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또 한편으로 피리부는 여자들을 쓴 것도 그 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여성 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성들의 서로 생활에
대해서 여성 연대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각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과정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고요. 저는 사실 내 밥그릇, 내 미래 이런 거를 후배들 20대 여성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냥 내 욕심도 있어서 내 파일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이제 뭐 창당하고 여기서 다양한 분들 만나고 막 이러면서 너무 그 민경 작가님이 막 텀블벅하고 코로나 시대의 사랑 이러면서 이런 얘기할 때 바로 여기서 여성의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내가 느끼는 그 여성연대인데 그런 겹치는 지점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어요. 맞아요. 여기서 나는 그냥 내 먹거리만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서 정말 여성들을 많이 만나고 맨날 여성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죠. 서로 막 맨날 보면은 막 애틋해서 허그하고 막 걱정해주고 이런 거가 내 인생에 이런 적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여성들 그렇죠. 만 만나서 여성들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눈 적이 있었나? 그래서 굉장히 새롭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파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새로운 이런 여성과의 관계를 맞아요. 만들어내는 그 역할도 되게 크다. 그래서 더 많은 여성분들이 들어와서 이 굉장히 즐거운 여성연대를 좀 경험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진숙님 어때요? 맞아요. 필이랑 파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왜 제가 아까 의심 많은 20대 페미니스트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필이를 보는 곳으로 따라와서 딱 처음으로 이제 기성세대 페미니스트를 직접 봤을 때 특히 저랑 말이 통하는 기성세대 여성 자체를 저는 사실 처음 만나봐요. 왜냐면 뭐 어머니도 여성주의 관심 없으시고 머리 밀었다고 막 혼나고 뭐 주변에 아무도 그냥 없는 거예요. 나랑 페미니즘 얘기할 어른 여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나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랑 비슷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나이든 여자를 처음 만나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 생각보다. 저는 원래 막 꼰대 이런 거 진짜 싫어하고 그래서 좀 기성세대 기피증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사람들이 걸어온 길들 이런 게 너무 재밌었고 사실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일화가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여성의당 안에 있는 기성세대 페미니스트 분들한테 마음을 연 게 사실 아니에요. 계기들이 조금씩 쌓여갔어요. 절대 믿지 못했었는데 처음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던 때가 언제냐면 이거는 정말 그냥 많은 사람이 아는 얘기는 아닌데 예전에 한번 회의 중에 김은주 대표님께서 좀 눈물을 보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왜 내가 여성의당을 이렇게까지 하고자 했는지 좀 울컥울컥 하시면서 진짜 이 길에서 그러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길에서 막 외치고 하던 그 젊은 세대 페미니스트들에게 갈 곳을 만들어줘야겠다. 여성의당이라는 집을 지어줘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제 2030 분들이랑 손을 잡고 여성의당을 창당 결의를 딱 한 그런 얘기를 맞아요. 딱 하시는데 너무 진심이 처음 보이는 순간이었고 우리 이야기를 저렇게까지 공감해주는 기성세대 페미니스트가 있다고? 그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의심이 녹아내렸고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점점 신뢰가 쌓여가면서 맞아요. 네, 지금은 진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맞아요. 그 진아님과 진숙님 얘기 이제 들으면서 생각한 건 보통은 이제 파이가 커야 필이 불 무엇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와 필이 둘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입장은 필이를 관계라고 하고 파이를 자원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를 경험하지 않고선 자원에 대한 재분배에 대한 상상이 어렵고 그리고 그 자원을 확보해야겠다는 마음도 갖기 어려울 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의 상상보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이제 뭐가 먼저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여성 간의 관계나 아니면 그 안에서 자원이 서로 재분배될 수 있다, 교환될 수 있다는 걸 계속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더욱더 확보해야겠다. 그리고 관계만으로는 자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자원을 교환하겠다 하는 어떤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된 게 저는 여성의 당의 주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원을 앞으로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까도 진아님이랑 저기서 잠깐 얘기한 게 인간의 탐욕과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파이의 크기가 무한정 커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그쵸.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너무 많은 걸 가졌다 이런 어떤 반자본주의적인 생각 가집니다만 그래도 파이와 필이 둘 다 얘기하는 건 그것을 여성 간에 나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절대적인 크기랑은 약간 다르게.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이 불균형, 임금 문제라거나 하는 너무 남성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그쵸. 여성들은 이 작은 거로 후원도 하고 텀블벅도 하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당한 그렇죠. 기본적인 정당한 어떤 정의를 실현을 해서 이 자원을 재분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당원분들도 그렇고 당원이 아니더라도 여성의당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지지하시는 분들 모두가 진짜 지금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기보다 그래서 이번에 원내지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진짜 자발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금 포도알 선물 릴레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씩 계속 매일매일 오르고 있어요. 포도알 지금 뭐 1억 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략 한 3,000개 가까이 모였거든요. 3천만 개? 네. 그래서 많이 포도알 선물 릴레이도 맨날 그거 해주시고 업데이트 해줘요. 에브리데이 2시 9분에. 맞아요. 지금 서울시당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원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사전투표 같은 거는 맞아요. 네. 사전투표. 네. 사전투표가 진짜 중요하대요. 네. 총선에. 이게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 사전투표는 뭐 우리 동네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 우리 집은 뭐 송파구인데 직장은 뭐 다른 데다 이렇다 하면은 그 직장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 아무 데나 그날은 가서 할 수가 있고 그냥 주민등록증만 딱 챙겨가면 된대요. 그래서 4월 10일, 11일이죠. 그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아무 주민센터나 가서 하시면 되니까 꼭 주변에도 많이 독려해주시고 직접도 하시고 요거 뭐 인증 릴레이도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근데 저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로는 계속 사전투표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편해서. 그래서 사전투표 여성의당 당원분들 아니면 뭐 주변에 이렇게 열심히 영업했던 분들 더 독려해서 사전투표 많이 참여해서 또 초반에 이 바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여론조사라든지 출구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좀 여성의당이 잡힐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당원들도 모르던 여성의당 비하인드 스토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은 걸 알게 됐고 여성의당에 이제 마음이 더 열린 느낌입니다. 원래도 다쳤진 않았는데. 그 관심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귀찮게 아닙니다. 못했거든요. 아닙니다.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물론 마음으로 계속 응원하고 개인적인 제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열심히 맞아요. 하기 어려웠던 게 있어요. 김주희 후보를 제가 글쓰기 가르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아마 듣는 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주위에 이것을 좀 더 알리고 특히 사전투표, 오프라인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런 걸 이야기했을 때 선뜻 이제 오해 살까봐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페미니즘은 뭐 청원하자라는 제안은 할 수 있어도 정당 가입하자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된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짐작을 하는데 오프라인 정치란 아까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온라인 정치가 이런저런 큰 세력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라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새롭게 배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좋은 여성의 당을 몰라서 못 찍는 분은 없도록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사전투표 독려해주시고 그렇죠. 이 안에서 이렇게 세대와 그렇죠. 계급과 막 이런 지역을 뛰어넘어서 관계를 저는 만든다는 맞아요. 거가 너무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총선이 끝나도 저는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일 거라는 그렇죠. 그런 희망, 가능성 이런 걸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 관계는 제가 아까 파이와 피리 이분법을 지적을 했던 것이 이제 우리 기존의 상상을 약간 이야기했던 것이 여성 간의 관계는 사적인 것, 뭐 투쟁은 공적인 것 그게 아니고 이 안에서 경험되는 그 자원의 재분배라거나 교환이라는 게 결국은 정말 공적인 거라는 걸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자들끼리 저는 일을 하고 여자들끼리 뭔가 더 좋게 하려는 이 큰 일을 하는 기쁨, 여자들끼리 큰 일하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그게 여성의당의 약간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공존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더 많이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같이 이제 가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의당 비정기 팟캐스트 여성의당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